하나의 사건, 두 개의 진실. 평생 모은 통장 하나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돈인가, 무엇을 위한 돈인가. 두 개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는 남편 박영수님의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거 봐.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 통지서가 함께 나왔습니다. 3천만 원. 우리 부부가 40년간 모은 돈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때로는 20만 원씩 쪼개 넣었습니다. 명절 보너스가 나오면 통째로 넣었습니다. 퇴직금도 절반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대학 등록금의 보태자.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손주 녀석이 내년에 대학을 갑니다. 요즘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500만 원은 기본이라던데. 게다가 의대는 더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6년이면 최소 6천만 원은 들어갑니다. 교재비, 실습비까지 합치면 더 나갈 것입니다. 아들 내외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다더군요. 매달 200만 원씩 나간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동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내가 결정하면 아내는 따랐습니다. 집을 살 때도, 아이들 학교를 정할 때도, 아들 결혼식 장소를 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민준이가 의대에 가면 우리 가문에 처음으로 의사가 탄생하는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손주 생각에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전문직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준이는 내 첫 손주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내 품에서 자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느라 바빴고 우리 부부가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밤마다 재우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새돌 때 민준이가 처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의사 될 거예요. 중학생 때 민준이가 한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손주가 이루다니. 나는 고졸 출신입니다.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배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자식들은 대학을 보냈으니까요. 아들은 공대를 나왔고 딸은 사범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의사가 된다면 그건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 가족의 계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 내내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과학 논술, 수학 심화, 영어 회화까지. 아내는 말없이 반찬을 줄였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졌습니다. 과일도 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성적표를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민준이가 의대 지원 가능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아내 표정이 밝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22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분유값, 학원비, 등록금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계 하나, 구두 한 켤레 사본 적이 없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술자리도 피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일찍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이 차를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희생은 미덕이고 가장은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고 내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추가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단을 마련하느라 적금을 깼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도 보탰습니다.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내놨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너무 많이 해주지 마.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손주 차례입니다. 민준이가 의사가 되면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집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끊깁니다. 그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보람찹니다. 3천만 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손주 미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노후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충분합니다. 아내도 분명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희생이 습관이 된 삶이었습니다. 통장 이야기를 꺼낸 후 아내가 이상했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봅니다. 왜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내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디 아파? 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검진이에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건강한 편이니까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손에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 받았어? 내가 물었습니다. 영양제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내가 또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제 갔잖아. 내가 말했습니다. 다른 과예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대학 원서 접수 날짜를 확인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입시 정보를 찾아보고 학원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나는 그게 정기검진이려니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까요. 친구들도 다들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밥맛이 없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나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을 안 하니까요. 나는 손주 이야기만 했습니다. 민준이가 의사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등록금 말인데요.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도와줄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큰 돈인데?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걱정 마. 평생 모은 돈이 있어.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한테 말했어. 우리가 도와준다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멈췄습니다. 당신 혼자 결정하셨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돈 아니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수세미를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우리 돈이면 우리 둘이 의논해야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손주 등록금인데? 내가 물었습니다. 저도 그 돈 쓸 때가 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주보다 급한 게 뭐가 있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아내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인데 왜 반대하는 걸까요? 나는 답답한 마음에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내와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아침 밥상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만 놓였습니다. 반찬이 이게 다야? 내가 물었습니다. 드실 만큼 있잖아요. 아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낯설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었습니다. 없어요. 아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을 안 하니까요. 며칠 후 아내가 또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또 가? 무슨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 내가 짜증을 냈습니다. 제 일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후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봤습니다. 3천만 원. 이 돈으로 민준이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내 의무입니다. 아내가 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하기 싫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불규칙했습니다. 뭔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2주 후 민준이 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붙었어요. 민준이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의대 최종 합격이에요. 민준이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의대에 붙었어. 아내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좋아했습니다. 손을 들어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 손주가 의사가 됩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아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민준이는 합격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손주. 아내는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등록금 말인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아버지가 다 준비했어. 얼마나 가능할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줄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아내를 봤습니다. 그 돈은 못 줘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물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손주한테 다 줄 수 없어요. 아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손주 앞에서. 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주 합격이라는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왜 아내가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왜 반대하는 걸까요?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말에 충격받은 표정, 아들이 난처해하던 모습,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던 얼굴, 모두 내 탓 같았습니다. 나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천만 원. 40년의 세월이 담긴 돈입니다. 이 돈으로 손주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후? 우리한테 노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손주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손주가 의대 갔잖아. 내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병원비가 필요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병원비? 내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서랍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궁암 2기예요. 수술 받아야 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든 내 손이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등록금과 아내 수술비. 두 개의 선택 앞에서 나는 멈춰 섰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 박영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헌신, 희생의 습관으로 살아온 한 남자. 하지만 같은 순간을 이제 아내 김순자님의 시선으로 봅니다. 여보, 이거 봐. 남편이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 통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천만 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명절 보너스 용돈, 생활비에서 아낀 돈. 내가 반찬을 줄이고 옷을 안 사고 친구 모임도 안 나가며 모은 돈입니다. 민준이 대학 등록금의 보태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손주 등록금.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도 그 돈이 필요합니다. 한 달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 자궁암 2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말.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항암 치료까지 하면 3천만 원도 모자랄 겁니다. 남편에게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은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입니다. 그 표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생각이 어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결정하면 나는 따랐습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내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남편은 통장을 서랍에 넣으며 흥얼거렸습니다. 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내 병은 어떻게 하지요? 수술은 언제 받나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평소에 아랫배가 묵직했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밥을 해도 맛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악몽만 꿨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자궁암 2기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항암 치료까지 하면 더 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건강해 보였습니다. 나만 병든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손주 이야기만 했습니다. 민준이 수능 성적, 민준이 대학 지원, 민준이 미래. 내 병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50년간 참아온 것처럼.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의대 가면 우리 집안이 달라져.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달라지나요? 나는 평생 참으며 살았습니다. 시집 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10년을 참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빨래를 했습니다. 명절에는 혼자 부엌을 지켰습니다. 친정에 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그렇게 자주 가면 안 돼. 시어머니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참았습니다. 육아는 온전히 내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혼자 달랬습니다.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잤습니다. 당신도 좀 도와줘. 한 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낮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 후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편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비, 등록금, 결혼 자금. 남편은 바깥일만 했습니다. 나는 집안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남편은 전세금을 보탰습니다. 내가 모은 적금도 다 깼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이 울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울었습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손주가 태어나고 또 참았습니다.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70대에도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놀이터에 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가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야, 손주는 내가 봐야지.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72살입니다. 평생 참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내가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3기로 넘어갑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요.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약을 받았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약이었습니다. 영양제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손주 대학 원서 접수만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또 병원에 갔습니다. 항암 치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비용은요? 내가 물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 항암 치료비 1,000만 원, 총 3천만 원. 우리 통장에 있는 돈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손주 등록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상담을 받고 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물었습니다. 무슨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 나는 대답했습니다. 정기검진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혼자 울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50년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내 병은 누가 치료해 주나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던 날 나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도와줄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통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수세미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 그 돈의 절반은 내가 모은 겁니다. 내가 밥값을 아끼고 옷을 안 사고 버스비를 아껴서 모은 돈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자 결정했습니다. 내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한테 말했어. 우리가 도와준다고. 나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혼자 결정하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반박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돈 아니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돈. 하지만 내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는 수세미를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우리 돈이면 우리 둘이 의논해야죠. 내가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손주 등록금인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고. 나도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돈 쓸 때가 있어요. 겨우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주보다 급한 게 뭐가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손주보다 급하지 않나요? 내 생명은 중요하지 않나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아침 밥상도 제대로 차리지 않았습니다.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만 놓았습니다. 더 이상 정성을 들일 힘이 없었습니다. 반찬이 이게 다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드실 만큼 있잖아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더 아팠습니다. 아랫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찌릿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세요. 하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은 이미 손주 것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또 병원에 갔습니다. 또 가? 무슨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제 일이에요. 나는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할 말을 잃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수술 날짜를 정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수술을 받나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몸무게도 5kg이나 빠졌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손주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나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의대에 붙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칼질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 그 돈을 손주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내 수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엌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혼자 좋아했습니다. 만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싱크대를 붙잡고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주가 합격한 게 기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목숨도 소중합니다. 저녁에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민준이는 합격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의대에 붙었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우리 손주.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등록금 말인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아버지가 다 준비했어.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천만 원 줄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잠깐만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가 나를 봤습니다. 민준이도 아들도 며느리도 남편도. 그 돈은 못 줘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손주한테 다 줄 수 없어요. 나는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당황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손주 앞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50년 참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생명도 소중하니까요. 얼마 후 남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손주가 의대 갔잖아. 남편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병원비가 필요해요.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병원비?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간 숨겨왔던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자궁암 2기예요. 수술 받아야 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울먹였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손주 이야기만 했잖아요. 민준이. 내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안 했잖아요. 나는 50년간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이에요. 항암 치료까지 하면 3천만 원 넘어요. 그 돈 없으면 저 죽어요. 남편은 진단서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손주 등록금이랑 당신 수술비랑.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둘 다는 안 되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는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미래, 아내의 생명. 남편은 두 가지 사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평생 나를 사랑했다고 말한 사람. 이제 그 사랑을 증명할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손주의 미래를 위해, 아내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선택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손주의 등록금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 젊은 세대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아내의 수술비를 우선해야 한다. 손주 등록금은 아들이 해결해야 한다. 세 번째, 둘 다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족은 함께 해결해야 한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